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구본철입니다. 오늘은 109회 방송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자 제9편 구본철의 스토리텔링 제3호 혁신 기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혁신 기록이라는 것은 구본철이가 평생 살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또는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기록을 남기고 또 어떤 성공을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얘기합니다. 특히 많이 배우고 또 공공한 사람들은 성공에 갈급하죠. 구본철도 그런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육신의 그리고 정신적 노력에 의해서만 성공의 기준을 삼아 왔고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구본철이 특별한 돈이 있거나 또는 인맥이 있거나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적으로 금전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구본철은 이 사회를 위해서 또는 구본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세울 만한 기록이 없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본철은 누구보다도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기록 적어도 4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든 또는 사회적으로든 또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루어졌건 간에 남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협력자들에게 이익이 될 만한 그런 성공 모델을 구본철은 4가지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지난번 시간에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렸고 오늘 그 나머지 3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구본철은 이 3가지를 통해서 인생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본철 지금 재산에서 또는 모든 면에 있어서 성공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본철의 인생과는 내 모자 내가 쓴다. 또 하나는 남이 구본철을 통해 성공했다는 말을 하는 그 자체가 구본철의 성공이다. 이런 생활 신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킨 3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항은 구본철이 누구의 지시를 받거나 누구의 제안을 받아서 이루은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 기록이 아닙니다. 오로지 구본철에 의한 구본철의 아이디어와 그리고 추진력, 모든 정력과 열정을 다해서 이룬 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보통 기업인이라면 또는 기업에서 근로하는 일반 직원이라면 상사의 지시나 또는 외부의 충고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공기업 같은 경우는 더하죠. 스스로 창업이나 또는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 그러지 않아도 그만한 자격과 그만한 또 시간이 흐르면 자동으로 승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질 수 있는 성공은 승진 아니겠습니까? 구본철 회사에서 받은 그런 은혜가 너무 커서 즉 석박사 7년을 보내준 그 회사의 은혜를 갚고자 구본철은 회사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꿈꾸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본철 회사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회사를 위해서 기여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철은 국내 최초로 1999년 최대로 사이버 증권사를 설립했습니다. 구본철이 설립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구본철 KT에서 한국통신에서 전자상거래 팀장으로 있으면서 국내 최대로 사이버 증권사를 설립하기로 계획합니다. 그것이 1999년도입니다. 구본철 그래서 기획을 통해서 위에다가 승인을 받고 최고 경영자인데 승인을 받고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대기업과 협력해서 사이버 증권사를 새롭게 설립하는 거였습니다. 자, KT가 한국통신이 통신 전문가가 어떻게 사이버 증권사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본철 핸드폰을 전공하면서 또 그것을 사업화하면서 국가기관 산업으로 정하면서 핸드폰 사업이나 또 이 사이버 상의 비즈니스 차원에서 사이버 증권만큼은 그보다 더 나은 비즈니스는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KT가 직접 하진 못할 바에야 일반적으로 대기업과 연합해서 새로운 기업을 창업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촉한 것이 그 당시 대우증권이었습니다. 구본철 한참 접촉하고 있는 터에 부평이 제가 살고 있는 곳인데 옆에 있는 부천에 살고 있는 지금의 미래에셋증권의 한 임원이 저를 찾아와서 자기네와 증권사업, 즉 사이버 증권을 한번 해볼 생각이 없느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구본철, 아니 이웃에 또 살기도 하고 구본철은 새로운 인물, 새로운 비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래에셋 투자증권의 대표였던 박현주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 IMF가 터지기 직전에 러시아에 투자했던 펀드를 아주 시기적절하게 상환해서 손해가 없도록 그렇게 아주 그 기적적인 그 성과를 낸 아주 그 신예의 전문가였습니다. 전문가였을 뿐이었죠. 그래서 구본철 박현주를 접촉하고 의기투합해서 대한민국 최대의 사이버 증권사를 설립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위에다가는 얘기 없이요. 이제 구본철이가 최고 경영자와 그리고 그 당시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금융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회이사들을 설득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서울대 교수들로 주로 이루어진 사회이사들, 장관급으로 이루어진 사회이사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현주 씨와 박현주 대표와 한번 대한민국 최대로 사이버 증권사를 해보겠다고. 그랬더니 사회이사 이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 전문가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하필 그 애송이 같은 박현주냐고. 당연히 그 당시에 박현주는 그럴만했습니다. 이제 신예였거든요. 그러나 구본철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성공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본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았다는 그런 핑계대로 핑계를 대고 사회이사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20번, 30번을 만나가며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버 증권에서 알지 못했던 구본철,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금융 전문가들에게는 세 발의 피 같은 존재였습니다. 구본철의 열정, 구본철의 노력,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 IMF 말기였지만 기획예산처라고 하는 정부기관의 모든 통제를 받고 있던 한국통신이 사이버 증권사를 한다는 그 말에 기절을 하고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구본철 지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기획예산처 당국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박종구 단장, 그 밑에 있는 직원들, 구본철의 노력에 감동해서 KT가 대한민국 최초로 사이버 증권사를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구본철 대회에 알리고
참여자들을 찾았습니다. 한국통신이 사이버 증권사를 설립한다고 하니까 국내에 있는 대형 은행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KT가 일대 주주로 가는 그런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정부가 야, 통신회사가 사이버 증권사 일대 주주가 웬 말이냐. 그래서 2대 주주로 설립하기로 참여하면서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KT의 한국통신의 내부에 대표이사 빼고 전부 반대했습니다. 딱 두 사람만 찬성했습니다. 내중에 삼성에 간 홍 박사, 또한 권 박사, 두 분에겐 지금도 감사드립니다. 연구원으로 있던 이 두 사람의 지원은 구본철에게 큰 원군이 되었습니다. 구본철 아무런 사심 없이 사이버 증권사를 추진한 거 두 사람이 잘 압니다. 또 우리 당시 이계철 대표이사가 잘 아십니다. 이래서 대한민국의 최초의 사이버 증권 미래에셋 증권이 탄생합니다. 물론 구본철 말씀드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고난을 겪으면서 추진했습니다. 엄청난 이익도 대표 미래증권에게 주었습니다. 구본철이 책임지고 나중에 구본철 KT에 불이익을 줬다 해서 그래서 구본철 한직으로 물러나는 그런 수모도 겪고 결국은 정치적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구본철을 한번 도와주고 한번 밀어주고 한번 성공시키겠다고 결정하면 구본철이 가질 수 있는 손해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본철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증권사 미래에셋 대우증권이 탄생하고 지금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대우증권이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증권사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가 국내 최초 최대 MRO 회사를 그리고 기술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MRO는 Maintenance, Repair, Operation으로라고 해서 일반 자재를 이제 말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1999년도에 2000년도에 그 당시는 이 구매 기능을 외부로 분리해서 규모의 경제를 기하는 것이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지금은 일감 몰아주기 차원에서 규제가 들어가 있지만은 그 당시는 이제 여러 회사가 이제 단합해서 연합해서 별도의 MRO 회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물론 KT도 그 당시에 7개의 자회사가 있어서 자회사 연합해서 MRO 구매 대행 회사를 만드는 그럴 수도 있었지만은 그보다는 구본철의 눈에는 더 큰 그림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구본철 이것 또한 결정하고 최고 경영진의 결재를 득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간에 있는 임원들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그런 사업 구도는 KT그룹, 현대그룹, 한진그룹, 포스코그룹이 연합해서 국내 최대의 MRO 회사를 창립하는 거였습니다. 애초 LG그룹은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고 삼성도 참여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그룹은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고 또 5개 회사가 똑같이 20분 지분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플러스 1주를 더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나머지 3개 그룹에서 이를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은 삼성도 별도로 운영하고 나머지 4개 그룹만 이제 회사를 설립하고 기술을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주식회사 N2B입니다. 물론 지금은 포스코 그룹에 속하게 됐지만 그 당시에 가장 적극적인 회사는 그룹은 포스코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회장이었던 유상부 회장이 전자정부의 실적을 갈망했던 김대중 정부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이 사건으로, 이 사업으로 인하여 표창을 받은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구본철 같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했던 직원들을 자회사로 분리시켜 내보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본철은 산업 구조조정, 또 구조개혁의 하나의 모범 사례도 남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주식회사 N2B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런 MRO 구매 대행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일감모로 몰아주기 사업으로 간주돼서 지금은 이제 배관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여러 기업이 연합해서 운영한다면 또한 좋은 산업 분리 차원의 구조개혁 차원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본철 국내 최초로 대규모 온라인 호스팅 쇼핑 기술과 사업을 진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구본철이 맡고 있던 팀은 전자상거래 팀장이었거든요. 당연히 그 당시에 핫 이슈는 전자상거래였습니다. 그래서 구본철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책도 발간했습니다. 그 당시에 1999년도 말경에 온라인 시대가 이제 열기 시작했지만, 국민들에게는 아직까지 온라인 쇼핑이 손에 익지 않고, 또 온라인 쇼핑에 신용카드다 뭐다 내 정보를 입력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폭발적으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착안한 구본철, 그렇다면 KT가 전면에 나서가지고 결제 대응을 해주고, 또는 머천다이징의 감독까지 해주는 그런 방식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소위 말해서 백화점을 열기 시작한 거죠. 지금의 백화점, 그리고 11가 또는 G마켓, 이런 것들이 모두 호스팅 서비스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대형 회사가 전면에 나서고 구매 대행, 결제 대행을 해주고 그 안에 입점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경우이지요. 만일에 한국통신이나 KT가 결제 대행에 대표로 나선다면 고객이 안 믿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노린 그런 호스팅 서비스를 구본철 국내 최초로 바이엔조이닷컴을 개설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없어졌지만요, 다른 기능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구본철 이러한 국내 최초 최대의 혁신 사업을 통해서 구본철의 열정, 구본철의 기획력, 구본철의 혁신성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혁신성과 창조성의 그런 기질이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지도자의 기질이 아닐까요? 그래서 구본철 그 후에 2008년에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를 시작했는데 저는 말씀드린 대로 공학 박사입니다. 정치공학이라고 하는 이 말이 결코 좋은 뜻으로 이제 쓰여지지 않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공학이라고 하는 건 다 좋은 뜻인데 여기에 왜 정치가 붙으면 정치공학은 꼭 남을 속이고 또는 앞뒤가 틀린 이런 식으로 이게 눈에 보이는 이런 식으로만 표현될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 좀 아쉬움을 가진 터에 구본철 디지털 정치는 어떤 의미로 가질까 하는 의미에서 구본철이 생각하는 정치의 그 상징성으로 디지털 정치라는 걸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무한한 정보, 빠르고 정확하고 그리고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것. 그리고 누가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서로 간에 주소를 가지고 교류할 수 있는 것.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정치자를 붙으면 디지털의 의미는 이렇게 변한다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디지털이란
무한대의 정보에서 가장 핵심적인 해법을 도출하고 가장 빠르고 또 가장 정확하게 소통하면서 가장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그거 플러스 정치라고 했을 때 디지털 정치의 의미가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구본철 지금까지 많은 실패와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디지털 정치만은 구본철의 것으로 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새로운 정치의 상징으로 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 변혁, 제도 변혁, 동맹 변혁 구본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